주변에서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던데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두상 갑상선암 1기나 2기의 5년 생존율은 100%.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갑상선암이 다 유두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원을 한 지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진 이후에 보이는 결절로 조직검사 후에 갑상선암으로 확인돼서 수술하게 되신 분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명 이상 되시고 이상세포 등으로 정기검진 하시는 분들이 벌써 10명 이상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착한 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갑상선 결절이 무엇인지, 진단 방법은 어떤지, 수술이 필요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갑상선은 목의 중앙, 기도 바로 앞쪽, 아래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장기예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체온 조절을 담당하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엔진오일처럼 몸의 모든 장기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절이란 간단히 말하면 갑상선 안에 생긴 혹을 말해요. 초음파로 봤을 때나 손으로 만졌을 때 정상 조직과 다르게 보이거나 만져지는 부분이 바로 결절이에요. 대부분은 양성, 즉 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5에서 10% 정도는 악성,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절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피부에 점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보면 여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남성도 10명 중에 1명꼴로는 결절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절이 있다거나 결절이 여러 개 있다는 말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갑상선 결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점이 생기듯이 갑상선에도 혹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갑상선은 평생 동안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복제를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복제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도 약해지게 돼요. 그 결과로 작은 결절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건 몸의 체계가 실수로 자기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직에 흉터가 남게 되고 그 흉터가 결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추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원인만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사선 노출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갑상선 결절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는 영상검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도 결절이 생기실 수 있어요. 갑상선이 특히 방사선에 취약한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 때문이에요. 폐나 심장은 갈비뼈로, 복부 장기들은 지방층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요. 갑상선은 목 앞쪽,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방어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이 그대로 영향을 주기 쉬운 위치예요. 의학 드라마 보시면 가끔 납복이라 그래서 방사선을 막는 두꺼운 조끼 같은 앞치마 같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잘 보면 의사들이 목에도 두꺼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목, 즉 갑상선은 방사선 노출에 아주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서 CT나 엑스레이를 상대적으로 좀 자주 찍는 편이긴 한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결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요오드 결핍이에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그런데 이 재료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뇌하수체에서 TSH라는 자극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갑상선 세포들이 호르몬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으면서 과도하게 자극이 되고 세포 분열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 복제 과정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결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 결핍은 반드시 조심해야겠죠? 마지막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완전히 확립된 건 아니지만 여러 연구에서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결절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꼽히고 있거든요. 아직 명확하게 이게 원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성 호르몬이 결절 형성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결국 요오드 결핍이나 여성 호르몬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질 때 갑상선 세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결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갑상선 결절에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건강검진 초음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결절이 점점 커지면 목 앞쪽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나 내과, 갑상선외과 등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릴게요. 조기에 확인하시면 치료도 간단하고 예후도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갑상선 결절은 어떻게 진단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로 결절의 크기, 모양, 경계, 내부의 밝기 같은 걸 자세히 살펴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저에코, 불규칙한 경계, 주변 조직을 침습한 경우, 미세 석회화, 세로로 긴 모양 같은 특징은 조금 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에요. 두 번째는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 FNA라고 불러요. 앞서 초음파상 암을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얇은 바늘로 결절에서 세포를 조금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는 검사예요. 이걸 통해서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 결과가 비정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몇 번 더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되거나 총조직 생검을 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예요. 최근에는 브라프 변이 같은 특정 유전자를 검사해서 악성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결절이 크면 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료를 하다 보면 결절이 꽤 커도 모양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설명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결절의 크기와 암의 위험성이 관련이 있는지 비교를 했어요. 연구팀이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결절의 크기가 4cm를 기준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암의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메타 분석을 한 연구예요. 보시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4cm보다 작은 결절에서 암이 더 많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단순히 4cm 이하면 위험하고 이상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결절 크기가 크다고 들으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기보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적 관찰할지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성격이 어떤 결절이냐는 거죠.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갑상선 암의 90% 이상은 유두상 갑상선 암, 즉 유두암이에요. 이 유두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1기나 2기의 5년 생존율은 거의 100%, 3기도 90% 이상, 4기라도 50% 이상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된 유두암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갑상선암이 다 유두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물지만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같은 형태는 진행이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괜찮대, 착한 암이래 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유두암이면 예후가 좋대 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에요. 진료실에서도 갑상선암은 별거 아니라면서요 하고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유두암이 아닌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는 금식도 필요 없고 그냥 누워서 5분 이내로 간단히 끝나는 검사예요. 부담 없이 내원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릴게요. 모든 갑상선암이 수술을 바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1cm 미만의 미세 유두암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추적 관찰,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접근이 하나의 치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수술이 필요하냐? 암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기도나 후두 신경 근처에 붙어 있는 경우, 림프절로의 전이가 확실한 경우, 또는 젊은 연령이거나 가족력, 방사선 노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드려요. 반대로 1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위치가 깊지 않으면서 크기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수술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30년간 위험도가 낮은 미세 유두암 환자 중에서 수술한 그룹과 수술하지 않은 그룹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진단 후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종양 크기가 3mm 이상 커진 경우는 전체의 약 6.6%에 불과했다고 해요. 주변 림프절로 전이 된 경우도 정말 드물어요.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전이가 생긴 경우는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 수술한 분들에서 임파선 재발률이 20년 동안 0.7%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30년 동안 이 미세 유두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사가 지금은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려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종 결정은 환자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이러한 근거들을 잘 이해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가장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갑상선암이 진단되면 대부분 전절제술을 했었어요. 즉, 갑상선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이 기본이었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저위험군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편측엽 절제술, 즉 한쪽 갑상선만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목소리와 관련된 신경이나 갑상선, 부갑상선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또 요즘은 목에 흉터가 남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땐 로봇 수술을 통해서 겨드랑이나 구강 또는 귀 뒤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겉에서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암이 아닌 양성결절이라도 크기가 크거나 겉으로 돌출되어 보여서 미용적으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주파 열 치료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기도 해요. 가끔은 추적 관찰하기를 두려워하는 미세 유두암 환자분들도 이 치료를 알아보시기도 하거든요. 초음파로 결절을 보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넣게 되고 그 끝에서 나오는 열로 혹 안쪽 세포를 태워서 줄이는 방식이에요. 절개가 없어서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도 빠른 편이죠. 다만 아직은 임상 근거가 충분히 쌓이지는 않아서 1차 표준 치료로 권장되지는 않아요. 특히 결절이 크면 한 번에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고 여러 번 시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1차 표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 등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결절이나 암은 아직까지 정해진 예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는 주로 해조류, 예를 들면 미역, 다시마, 김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요오드 섭취량이 충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해조류를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 중에는 드물게 요오드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초음파에서 결절이 여러 개 발견됐고 평소에 본인이 해조류를 잘 안 드신다면 요오드 수치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수치가 낮다면 식단에 해조류를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갑상선 결절은 너무 흔하고 사실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암으로 발전하더라도 대부분이 유두암이고 조기 발견된 경우에는 다행히 예후가 매우 좋은 병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